네,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. 오늘부터 또 월요일 순서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K증권 조성우 차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8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.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느낌이 들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. 02,000번에 48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. 문자도 열어놨습니다. 샵 203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계좌를 점검하는 것을 지금 꼭 받아보셔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. 또 금요일에 치킨 쿠폰에 당첨되신 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. 신덕희 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고요.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다시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렸고요. 시장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많이 되찾고는 있는데 차장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. 특정 섹터로 좀 수급이 좀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IT와 바이오 그리고 경협주로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들 섹터 안에서 좀 힌트를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쪽이 확실하게 좀 나 여기 있어 나 좀 바라봐줘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. 네. 근데 전반적인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도 좀 분명하고 뭔가 좀 기대 심리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그렇다고 썩 쉬운 그런 구간 역시도 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고여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물꼬가 터져서 다른 쪽으로 좀 흘러내려야만 체감 지수가 좀 더 좋아질 것이고 네.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골치 아픈 그 포트 안에도 결국엔 그런 논리가 반영이 될 거예요. 그래야지만 또 꽉 물려있는 포트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. 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너무 꽉 물려 있으니까 사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체감 지수가 좋게 전업종이 좀 고르게 올라와 준다면 네. 여러분들도 좀 고럴 때는 좀 홀가분하게 또 좀 재정비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있는 시장의 시나리오는 사실 조금 더 고른 상승이 나오는 걸 좀 원하고는 있어요. 하지만 이제 현재 시장이 주고 있는 신호를 가지고 또 우리는 시장 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. 네. 일단 코스피는 뭐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 좀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있어요. 일단 최근 3일 동안 이제 77포인트가 오른 다음에 이틀간 12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아주니까 살짝 뭐 눌렸다 정도의 표현이 뭐 딱 맞는 정도 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지금 21선 밑에 11선 있고 61선 있거든요. 여기 있는 11선 요 위치 있어요. 요것만 살짝 올라와 주면요. 이 코스피가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. 정배열.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단기 뭐 5일, 10일, 20일, 60일, 120일선이 다 그냥 1, 2, 3, 4, 5 이렇게 밑으로 쫙 나란히 돼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완성되기 직전이에요.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추세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는 있어요. 기술적으로. 네.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또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좋은 어떤 시장의 추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급은 특정 수급에 고여 있다. 이것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피가 약보합에 끝났잖아요. 0.18% 하락을 했는데 네. 상승 종목이 좀 하락 종목에 비해서 많이 적었어요. 상승이 한 350여 개, 하락이 460여 개. 그러니까 보합선 치고는 역시나 좀 이 상승 종목의 좀 비율이 좀 떨어지고 거꾸로 이제 코스닥도 강보합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좀 적었다.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라면 역시 좀 체감 지수 쪽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뭐 지수나 시장은 되는 그림인데 좀 종목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어떤 우려는 여전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 이런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의 그 시장을 살펴보면 그 시장은 좀 뚜렷하게 이제 특정 섹터를 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요. 그러니까 업종도 한번 볼게요.
일단 코스피 전기전자로 가볼게요. 뭐 전기전자는 뭐 코스피의 최근에 급등과 약간의 눌림목에 고스란히 지금 동조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, 자, 최근에 코스피 반등 추세 형성이 1등 공신 전기전자가 맞죠. 네. 자, 뭐 살짝 뭐 좀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만큼의 레벨의 지금 상승 여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를 외국인이 512억을 샀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512억을 샀는데, 역시 전기전자,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준 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규모가 줄었지만 역시 62억 순매수해지면서 매수 기조를 이어줬다라는 거, 이것도 참고하시고, 그다음에 의약품, 제가 IT 이외에는 조금 확실하게 좀 추세를 만들고 있는 섹터가 의약품, 바이오 정도밖에 없다고는 했는데, 의약품에도 네. 838억의 매수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의약품 쪽이 조금 더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의약품도 한번 볼게요. 의약품도, 코스피 의약품. 예, 코스피 의약품. 뭐 지금 뭐 저기 시총상이 대형 지금 바이오주들, 제약주들이 지금 많이 예. 강한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. 자, 여기에 제가 고다음 섹터로 좀 이제 거론을 했었던 운수 장비 쪽도 살짝, 물론 이제 추세 자체는 아직은 안 좋아요. 안 좋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544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8월에는 거의 스탠스가 없다가 지난 금요일에, 그러니까 외국인은 조금씩, 그러니까 IT를 기점으로 듬뿍 산 다음에 의약품 쪽에 좀 매수세를 이어지고, 그다음에 지금 운수 장비 쪽에 좀 간을 보는 이런 모습이니까, 아, 수급이 조금 확산이 될 것도 같은데라는 느낌도 좀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시고,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키워드 말씀드렸죠. 환율과 외국인 요 추이를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조금 더 퍼즐을 맞춰볼 수 있다. 이 말씀 좀 드리고, 자, 특징적인 업종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. 은행주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무려 2,270억을 샀는데, 요거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해서 좀 시장이 좀 핫 이슈가 되고, 뭐 더 가냐 덜 가냐 뭐 이런 좀 갑노를박이 있는데, 저는 그런 논란에 저는 참여하고 싶은 뭐 생각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큼은 말씀드릴게요. 그럼 왜 외국인이 그렇게 듬뿍 샀느냐? 요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이를테면 뭐 정말 더 한다고 생각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,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. 네. 카카오뱅크가 이제 등장과 동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주가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의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 봐야 된다라는 전 그런 쪽에 좀 해석이 좀 저는 좀 있어요. 금융 대장주격으로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총최 상위주니까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산 측면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. 전 사실 그렇게 보는데, 네. 물론 이제 모르죠. 뭐 여기서 뭐 그냥 또 이제 액티브한 수급들이 들어와서 또 올라갈지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 저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이야기.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샀네라는 이유로 더 가냐 덜 가냐에 대한 그런 갑론을박을 하기에 앞서서 시가총액 최상위주에 벌써 포진이 됐기 때문에 바스켓을 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요걸 좀 참고하시는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린 거예요. 자, 네. 그럼 요렇게 이제 업종을 한번 뜯어왔더니, 네. 뭐 역시나 이제 뭐 큰 쪽에서는 이제 IT나 이제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후보군으로 뭐 운수 장비나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을 보여드렸지만, 네.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이제 바로 저기 이제 경협주. 여러분 또 이제 경협주 좋아하시잖아요. 네. 좋아하시니까 요거 이제 뭐 신원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경협주도 한 축이에요. 예, 지금. 하여튼 뭐 그래요.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뭐 대북 제재를 좀 뭐 완화할 것이다. 뭐 이런 전망.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또 뭐 유엔에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 코로나나 뭐 수해로 많이 힘드니까 이제 뭐 인도적 지원은 이제 할 준비가 돼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경협주에 조금 이제 이런 어떤 장작이 좀 이렇게 뭐 부어지고 있는데, 일단 보세요. 뭐 이건 전일에 이제 18% 이제 급등을 했고, 이게 최근 2주 동안에 무려 이게 52%가 이제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또 여러분들 눈이 가시는데, 네. 이제 이렇게 단계 급등한 종목은 이제 늘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, 이제 내가 정말 그 준비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사실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, 뭐 또 하나의 종목 뭐 아난티 같은 것도 한번 보게 되면 뭐 이 녀석도 뭐 이제 지난 금요일에 6% 올랐고, 최근 2주 동안 이제 뭐 33% 올랐잖아요. 이것도 단계 좀 많이 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거를 뭐 사면은 이제 더 할 것 같은 좀 그런 충동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건데,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숙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직접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.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발빠른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런 분들께는 뭐라 안 합니다. 뭐 제가 뭐 카레이서한테 제가 뭐 운전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. 근데 좀 이제 자기가 좀 이런 매매에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좀 구경만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, 좀 그런 좀
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IT, 바이오, 이제 경협주 이렇게 시장에 이제 세 개의 깃발이 걸려 있죠. 그러니까 IT, 바이오, 경협주. 그런데 이 중에서 경협주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좀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. 그리고 지금 바이오 섹터도 사실 이게 변동성이 대표적으로 큰 섹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.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요즘 단연 발군이잖아요. 그러니까 노바백스 이제 모멘텀을 해서 올라가는데 네. 요것도 지난 금요일에 17%가 상승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것도 최근 2주 동안 무려 52%가 올랐어요. 신원이 비슷해요. 신원이 거의 상승률이 비슷해요. 뭐 신원은 좀 변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네. 막 출렁출렁하면서 올라온 차이가 있고 SK바이오언스는 좀 나름 좀 이쁘게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는데 좀 쉴 줄 알았는데 또 가더라고요. 예,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18조짜리가 2주 동안 무려 50%가 급등을 했다 이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신원은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바이오 주식이 한번 수급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바이오 역시도 경협주 못지 않는 그런 리스크와 변동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참 저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오늘 3개 깃발 얘기해놓고 2개는 위험하다고 좀 조심하는 이야기 나고 있고. 삼중주인데. 근데 어쨌건 이게 이런 거니까 정말 경협주나 이 바이오는 현재는 거의 뭐 댄스 뮤직이나 거의 뭐 락음악 같은 정도의 변동성이란 말이에요. 비트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자에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조금 일단 신중하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뭘 하라는 말씀도 가끔 드리지만 사실 저는 주로 이런 거 보면서 뭐 하지 말라라는 좀 잔소리를 좀 더 많이 해왔던 놈이기 때문에 네. 좀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변동성이 매우 좀 크다라는 점에서 좀 이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전체적인 일단 수급이 지금 특정 섹터에 모여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아까도 운수장배들의 힌트를 봤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는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쪽에서 길목 매수를 하시면서 좀 기회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IT와 경협주, 바이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쪽 섹터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내시기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유 계신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. 지금 바로 02,000번에 48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문자도 열어놨습니다. 샵 2034번으로 이제 성함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. 많은 전화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IT, 바이오 이렇게 경협주까지 있는데 경협주하고 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IT를 좀 공략해보자라는 그렇죠. 제가 그런 지금 IT 의견인 손대지 건가요?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역설적으로 네. 보면 그쪽에서 IT를 좀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봐야겠네요. 그러니까 바이오나 경협주는 재료 민감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잘 잡으면은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. 이미 오른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IT는 결과적으로 실적 가시성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측정이 이 나머지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 IT주들은 아직은 본격적인 랠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개인적으로 IT 쪽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주식이 나의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된다. 그죠? 지장을 주면 안 된다. 그런데 지금의 변동성이 큰 바이오나 경협주는 딱 여러분들 일 못하고 쳐다보게 하기 딱 좋은 지금 그런 지금 흐름이죠. 그러니까 IT 쪽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그런 수익의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래서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첫 종목을 가지고 올 예정인데 IT에서 가져올 예정입니다. IT에서 진짜 가격 메리트 있는 놈 좀 찾고 찾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뭐 너무 변동성 있는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고 좀 밑에 있는 종목에서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는 게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과도 맞으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들이 알려드릴 종목 기다리시면서 포트폴리오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02,000번에 4821번 열려 있고요. 샵 2034번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.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